쭈하!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아트세트라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그림 어플인데요. 아이패드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는 어플입니다. 무료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기능들을 모두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유료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이 그림은 제가 무료 버전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무료 버전은 좀 기능들이 제한되어 있어서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료 버전을 구매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도구를 선택하시면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선택이 불가능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잠겨 있는 도구를 누르면 결제를 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구매를 하시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모든 잠금이 풀렸습니다. 우선 기능 설명 전에 이 어플의 차별점이 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샘플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1시간 반 정도 들여서 그린 인물화입니다. 유화물감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질감들이 잘 살아있는 게 보이시죠? 저는 분명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실제 유화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제가 주로 사용하던 어플인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게 대부분 많이 사용하실 프로크리에이트 어플과는 이 어플은 많이 달라요. 프로크리에이트의 경우에는 상단 이런 메뉴들이랑 브러쉬 크기 조절, 투명도 조절 등 메뉴들이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손대지 않고 바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데 이 어플은 사전 설정이 좀 필요합니다. 처음에 딱 앱을 깔고 들어가면 화면이 저렇게밖에 안 보여요. 메뉴들이 딱히 없죠. 그래서 사전 설정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외부 설정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패드 자체의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면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보면 아트세트 앱 설정이 있습니다. 죄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딱 봐도 읽기 싫어지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에 있는 거는 사용자가 설정한 브러쉬랑 색을 초기화시키는 버튼입니다. 안 써도 돼요. 꺼두세요. 두 번째는 다 그린 그림을 내보낼 때 고화질, 고사양으로 내보낼 것인가를 설정해 두는 겁니다. 저는 그림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화질로 저장을 하려고 저걸 켜뒀는데 저걸 켜두다 보면 아무래도 용량이 커질 수 있어요. 그 다음 이거 세 번째는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는데 꼭 켜고 비교해봐도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꺼뒀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기능은 캔버스 옵션에 대한 설정입니다.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꺼진 상태로 캔버스 추가를 누르면 별도의 설정 없이 이렇게 바로 한 가지 종류가 뜹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꼭 켜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캔버스 설정을 다시 켜놓고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꼭 켜두셔야겠죠? 다음 기능은 두 손가락으로 실행 취소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켜놓으세요.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렸어. 실행 취소를 해야 될 때 하면 버튼 누를 필요 없이 손가락 2개 내지 다시 실행 취소를 하려면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능은 이 텍스처 UI인데요. 별거 아니에요. 그 툴바 있죠? 툴바가 민무늬로 흰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 기능을 켜주면 툴바가 나무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단순 텍스처를 위한 기능이었습니다. 다음은 메인 툴바를 위쪽에 위치하게 하고 싶으시면 저걸 켜시면 됩니다. 이게 앱을 처음에 다운받으면 툴바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위에 있는 게 편해서 위쪽으로 옮겨줬어요. 이거는 브러쉬나 도구들의 아이콘을 크게 해주는 스위치인데요. 이거를 켜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구들이 큼직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상세하게 보기는 힘들어서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꺼줬습니다. 아이콘이 작은 게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한눈에 들어와서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기능은 브러쉬 자체의 설정을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인데요. 이거를 켜주시면은 이렇게 브러쉬를 고른 다음에 아래쪽에 위치한 설정을 눌러주시면 브러쉬 자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타임랩스 비디오에 대한 설정인데요. 저는 이걸 켜뒀습니다. 이 기능을 켜두면 그림을 그리는 과정들이 영상으로 기록이 된답니다. 대신 이걸 켜두면 용량을 많이 잡아먹으니 필요 없으신 분은 꺼두세요. 비디오를 추출하는 방법은 원하시는 그림을 고르신 다음에 여기 세 번째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림 과정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그림 진행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저장을 해야겠죠. 내보내는 방법은 뒤쪽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설명해 드릴게요. 계속 봐주세요. 자, 다음 기능은 내보내기 옵션입니다.
이 기능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내보낼 때 원하는 서식의 파일 형태로 고를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걸 누르면 PNG 파일로 뜹니다. 대신 이 기능을 켜주게 되면 그림을 내보낼 때 이렇게 파일 형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PNG, JPG, PSD. 저는 주로 PNG 파일로 저장을 한답니다. 다음은 애플 펜슬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신다면 켜두시면 됩니다. 손을 이용하지 않으시다면 애플 펜슬로 그리다가 이제 손바닥이나 그런 부분들이 화면에 닿았을 때 잘못 그어지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겠죠. 이 기능을 킨 상태로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면 안 그려져요. 애플 펜슬을 쓰세요 라고 뜹니다. 다음 기능은 애플 펜슬 측면을 2번 터치를 했을 때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을 쓰고 싶으시다면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애플 펜슬 기존의 설정에서 이중 탭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꺼놨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사용을 원하시면 이 설정에서 현재 도구 및 지우개 간의 전환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것도 켜주셔야 한답니다. 이걸 켜주시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컬러 피커입니다. 스포이드 기능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다가 색 추출이 필요하시면 이거를 2번 따닥 터치하시면 이렇게 떠요. 이거를 가지고 원하는 부위에 갖다 대시면 색을 추출하실 수 있답니다. 아래에 있는 거는 색 추출 설정인데요. 이거를 옆으로 당겨주면 색 추출을 할 때 좀 오랫동안 꾹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 수치를 이렇게 낮춰주면 잠깐만 눌러줘도 색 추출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빠른 게 좋으시면 이렇게 수치를 좀 이 정도로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밑에는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리저리 해봤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나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그냥 저 정도로 냅두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인 제가 사용하는 설정 값이니 참고하실 분은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는 내부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림을 지우고 싶을 때는 해당 그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 지워집니다. 근데 가끔 실수로 그림이 지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 아래에 있는 시계 모양을 눌러주시면 작업 기록이 뜨는데요. 지워진 그림을 여기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구하기 원하는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 눌러주시면 돌아왔어요. 옆에 있는 거는 이 설명법인데요. 여러분은 이 설명이 아닌 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들어오신 거겠죠? 그 다음 기능은 복제 기능입니다. 복제를 원하시는 그림을 고르신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미지가 뜨는데요. 복제가 안 된 줄 알았지만 나가보면 이렇게 복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그림을 다 그리셨을 때 저장을 하셔야겠죠.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림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고르시고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PNG, JPG, PSD 이렇게 3가지 종류의 파일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PNG 파일로 저장을 한답니다. 원하는 파일 유형을 골라주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세이브 투 파일을 하면 파일에 저장이 되고 세이브 이미지를 누르면 사진첩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모습이 보이시죠? 다음은 그림 그릴 때 기록됐던 영상을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타임랩스 기능을 켜두셔야 저장이 된답니다.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림을 그리면서 기록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타임랩스 기능을 켜두면 파일의 용량이 커질 수 있으니 굳이 필요 없으신 분은 꺼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 하단에 위치한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30초랑 전체 버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0초는 30초로 압축이 된 영상이고 풀 버전은 전체입니다. 30초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런 창이 뜨는데 사진첩에 저장을 해주실지 파일에 저장해 주실지 원하시는 대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사진첩이 뜹니다. 사진첩에서 참고하실 이미지나 트레이싱 하실 때 사용하실 이미지를 직접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미지 자체의 크기대로 파일이 불러와지기 때문에 원하는 이미지 크기대로 그림을 그리시려면 이 기능 말고 캔버스 만들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따로 불러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새로 추가해서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시거나 트레이싱 하실 분은 이용을 하시면 되겠지요. 아차, 아트세트는 프로크리에이트와 다르게 레퍼런스 창을 띄워놓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이패드 자체의 화면 분할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된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려면 캔버스 생성을 하셔야죠. 옆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캔버스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인데요. 여기를 살펴보시면 정해져 있는 규격도 있고 아니면 원하시는 대로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커스텀 사이즈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규격들이 있는데요. 저는 DPI 값을 조정해주기 위해 센티미터를 눌러서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누르면 원하는 값을 입력할 수 있어요. DPI 값은 해상도인데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화질이 좋다는 뜻이겠죠. 다만 DPI 값이 너무 높아지면 만들 수 있는 레이어 수가 줄어드니까 한 300 정도로만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캔버스 크기를 정해주셨으면 옆에 페이퍼를 눌러주세요.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종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종이를 선택하시면 그 종이가 캔버스 아래에 깔립니다. 이 기능은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볼 수 없는 기능이라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어요. 원하는 종이를 골라주시면 이렇게 캔버스가 생성이 되는데요. 만약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종이 종류를 바꾸고 싶으시면 저 플러스 버튼의 페이퍼 탭에서 이렇게 눌러서 바꿔주실 수 있답니다. 투명 배경은 제일 아래에 있어요. 그림을 그리시다가 메인 메뉴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부 메뉴를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앱을 다운받으시면 툴바가 하단에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아이패드 자체의 설정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툴바가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혹시나 사전 설정 안 하고 오신 분은 앞에 영상 참고해서 설정 끝내고 와주세요. 자, 이 어플의 최대 장점이죠.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원하는 자리에 둘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처음에 앱을 다운받으시면 기본적으로 저기 색상과 도구 메뉴만 있어요. 물감을 누르고 하단에 브러쉬를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도구들이 나온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도구들로만 그림을 그릴 수는 없겠죠.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을 이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꾹 누르신 다음에 왼쪽에도 둘 수 있고 오른쪽에도 둘 수 있어요. 아래에도 둘 수 있어요. 원하는 곳에다가 갖다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다른 기능들도 찾아줘야겠죠.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를 누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종이들 종류가 나오고 있고 그 옆에 에딧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안 보였던 기능들이 싹 다 숨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기능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 버튼을 꾹 누르신 다음에 옮겨주시면 위치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 레이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레이어 창이 뜨는데요.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상단에 레이어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레이어 추가가 필요한 순간이 오죠.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위에 이렇게 새롭게 그림을 그려주면 번짐없이 그릴 수 있다는 점. 레이어의 투명도는 이 버튼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합치시려면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레이어랑 합쳐집니다. 만약 필요 없는 레이어를 지우실 때는 해당 레이어를 고르신 다음에 옆으로 당겨주면 이렇게 삭제 버튼이 뜹니다. 이걸 누르면 지워져요. 다음은 레이어 복제 기능인데요. 여기 버튼 중에서 여기 종이가 2개 있죠. 이거를 눌러주면 복사가 되고 붙여넣기를 해야겠죠.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붙여넣기가 된답니다. 그 다음은 이 카메라 버튼을 눌러오면 이미지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오신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새롭게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림을 그리시거나 트레이싱을 하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사전에 캔버스 크기를 미리 설정을 한 다음에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초반부터 사진을 불러오는 거랑은 달라요. 다음은 이동 툴입니다. 이 무브 버튼을 위쪽으로 옮겨주시고요. 이걸 누르시면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를 이동시키실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상하 반전,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좌우 반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펜슬과 손가락을 사용하셔서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키고 확대시키고 축소시키고 하실 수 있답니다. 오른쪽 하단의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지 크기가 변경이 된답니다. 다음은 스포이드 기능입니다. 이거 아이드로퍼를 꾹 눌러서 원하는 공간에 또 이동시켜 주시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는 부분의 색을 그대로 뽑아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답니다. 참고로 이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시더라도 화면을 이렇게 꾹 눌러서 동일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도움되시면 좋아요랑 구독해주세요. 다음은 자르기 도구입니다. 이 가위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가위 버튼을 누르시고 이걸 그대로 옆으로 당겨주면 그대로 잘라집니다. 체크 표시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페인트 툴인데요. 배경을 전체적으로 채워줘야 할 때 쓰는 툴입니다. 아래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채워주기 원하는 색을 고르신 다음에 화면을 톡톡 쳐주시면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당황하실 거예요. 밑에 있는 질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배경을 채워주고 나면 밑에 무늬가 사라져서 맨들맨들해졌잖아요. 그럴 때는 레이어 창을 누르시면 왼쪽 아래에 이 버튼을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리니어 번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꾹 누르시면 밑에 질감이 이렇게 살아나서 보인답니다. 다른 종이 종류로 바꿔봐도 잘 보여요. 이렇게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경색을 먼저 칠해준 다음에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그림을 원하는 걸 그리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진짜 유화 같겠죠? 자, 다음은 말리기 기능입니다. 여기 보면 선풍기 모양 보이시죠? 이 기능이 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유화물감과 같은 습식 재료를 사용을 하시면 일단 색을 이렇게 칠하다가 중간에 바꿔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바꿔서 칠할 때 생생하게 색을 올리고 싶은데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번지는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진짜 같죠? 아트셋이란 어플 자체가 실제 재료를 굉장히 리얼하게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날로그틱한 기능들이 같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이 말리기 툴입니다. 이 선풍기 모양 버튼을 눌러주면 말라요. 그래서 그냥 칠할 때랑 다르게 이렇게 색을 바꿔서 얹어주면 잘 올라가요. 참고로 이 기능은 유화물감뿐만 아니라 수채화 물감 등 약간의 촉촉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지우개인데요. 지우개 도구도 자주 쓰니까 오른쪽에 놔둬주시고 그림을 그리시다가 지워야 되는 상황이 필요할 때 이렇게 지우개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채색을 하고 싶다 하시면 직접 저렇게 지우개를 꺼주셔야 됩니다. 지우개 브러쉬도 바꿀 수 있는데요. 지우개가 이렇게 켜진 상태로 도구창에 들어가서 원하는 모양의 도구를 골라주시면 그 선택한 도구의 특성대로 이렇게 지워집니다. 저는 볼펜을 선택해서 지워봤는데요. 이렇게 얇은 선으로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기능들은 다음 2편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필수적인 내용만 담는 걸로. 그 다음은 뭐니 해도 중요한 브러쉬 설정인데요. 제일 중요하죠. 모르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거는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이거를 이쪽에다가 브러쉬 크기는 이 버튼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크기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은 브러쉬 투명도를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자주 쓰니까 이것도 여기 밑에다가 내려둘게요. 투명도 역시 위아래로 조절을 하는데요. 아래로 내릴수록 물감이 훨씬 더 투명해진답니다. 다른 도구들은 지금 굳이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모르셔도 그림 그리실 때는 큰 문제가 없어서 2편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은 색상 설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6가지의 도구들이 있는데요. 딱 필요한 3가지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휴, 바로 색상입니다. 이 스크롤을 이렇게 내려주고 올려주고 하면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 색상을 변경해 주실 때 이렇게 스크롤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색의 채도를 변경해주는 도구입니다. 위에 갈수록 원색에 가깝고 아래로 내릴수록 색이 탁해진다는 거. 그 다음은 명도를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밝고 어둠이죠. 위로 갈수록 밝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저 색 버튼 눌러서 바로 골라서 쓰셔도 됩니다. 혹시나 도구 위치를 잘못 설정하셨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저렇게 꾹 눌러서 가운데로 옮겨주시면 사라지기 때문에 원하시는 도구를 다시 추가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트셋의 정말 필수적인 도구들과 기능들에 대해 설명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의 추가적인 설명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안녕!